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잃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삶이 멈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자리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전체가 텅 빈 것 같았죠.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이불을 펴는 일, 혼자 잠드는 일, 그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지만 제게는 가족이자 마지막 남은 따뜻한 버팀목 같은 분이었습니다. 민준아, 밥은 챙겨 먹고 다녀. 장모님은 찾아올 때마다 꼭 같은 말을 하셨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이 오시는 날에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장모님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지고 거실 소파에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만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면 이상하게도 울컥할 때가 많았죠. 너 혼자 있으면 자꾸 마음이 쓰여서 그래. 장모님은 그렇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그 온기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선을 넘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장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안의 감정이 점점 복잡하게 얽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모님의 미소, 그럼에도 장모님만이 가진 성숙한 온기. 장모님도 그걸 느끼셨을까요? 어느 날 문득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피하던 장모님의 시선이 떠오릅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선이 생겨난 건, 그리고 그 감정선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제 일상을 제대로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 소리도 없고 불을 켜면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만 있는 그런 집이었죠. 매일 저녁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된장국 향이었어요. 그 따뜻한 냄새를 맡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밥과 장모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많이 힘들었지? 장모님의 목소리는 늘 그러했듯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있다 보면 사람이 더 무너져.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지. 장모님의 말은 잔소리가 아닌 위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목을 넘어가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날 이후 장모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조용히 채워놓고 제가 빨래를 못 돌린 날엔 세탁기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마저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밥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함, 고마움, 그리고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따뜻함이 함께 섞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장모님께 너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어느새 장모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밥 먹자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반찬을 챙겨오신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자주 와도 괜찮아? 너 불편하면 말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도움이 돼요. 장모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의 미소와 닮았지만 아내와는 다른 깊은 어른의 온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장모님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너무 커져서일까? 장모님이 제 일상을 조금씩 채워주는 게 두렵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제 집에 오시는 날이 잦아지면서 집안은 예전과는 다른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주방에서 도마가 두드려지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모님이 살던 아파트에 재건축 통보가 떨어진 겁니다. 보상금은 나왔는데 새 집 나오기 전까지 갈 곳이 마땅치 않네. 장모님은 잠시 시선을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방도 많아요. 말을 꺼내는 순간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거든요. 장모님도 예상 못했는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민준아, 그건 좀. 혼자 지내시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혼자보단 좋고요. 제 마지막 말에 장모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제 집에 임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게스트룸에 짐을 옮기고 장모님은 그 방에서 지내시기로 했지만 같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에서 나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에서도 불필요한 대화를 줄였고 문을 닫는 소리까지도 신경 쓰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정리하고 저는 장모님이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모님이 세탁물을 개고 계셨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제 셔츠와 함께 속옷도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직접 할게요. 왜 그래? 같이 사는데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온 느낌 불편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민감해졌죠.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하려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장모님도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손등이 스칠 때 잠시 멈칫하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놀랐네. 순간 이상하게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 아내와 닮은 눈매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렸지만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장모님은 여전히 아내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챙기셨습니다. 옷장 속에서 아내의 스카프를 꺼내 탁탁 털며 말없이 바라보던 장모님의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이 참 밝은 아이였는데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온 뒤에도 장모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이자 아내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같은 상실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 같은 집에 머물수록 감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움과 슬픔, 그 사이에 작은 온기 같은 것이 틈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그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게 느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이 틀어져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불빛과 장모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무겁고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장모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 그냥요. 피곤해서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장모님은 제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걸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여러 번 제 표정을 살피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잠시 기대 앉았을 때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치며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따라올까봐 괜히 문까지 잠갔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 동안 손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 한편의 공허함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장모님의 목소리는 항상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기다리다 다시 말했습니다. 문 잠궜지? 열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조심스럽고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장모님은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장모님은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울컥했습니다. 장모님, 저 너무 비참한 사람 같아요. 저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등 위에 장모님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였습니다. 위로하려는 진심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죠. 민준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겪은 슬픔은 누구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상처를 다뤄온 사람이 내뱉는 말처럼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요즘 모르겠어요. 감정이 복잡해요. 장모님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 역시 제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셨습니다. 민준아. 장모님은 잠시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후 마치 마음을 다잡은 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위로 때문에 선을 넘어서는 건 안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나도 그 아이 어머니고.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댄다고 해도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아닌 진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아니라 저를 지켜주려는 어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잔잔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졌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동시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를 지나고 나서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제 잘 잤어?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장모님도요? 저 역시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 후 서둘러 문을 닫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를 도우려고 주방으로 들어갔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이 싱크대에 등을 보이고 서 있었고 저는 접시를 내려놓기 위해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모님이 몸을 돌리면서 저와 거의 맞부딪힐 뻔했습니다. 아! 장모님이 놀란 듯 몸을 조금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저도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먼저 그 분위기를 끊어내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조금 거리를 두자. 서로 편안하려면 그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면서 장모님과의 거리는 확실히 멀어졌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집안에서도 서로가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제가 나오면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평소 같았으면 장모님과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장모님이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셨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바람 좀 쐬고 올게.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짧은 글자인데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따라 혼자 먹는 저녁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장모님이 만들어 놓은 반찬을 꺼내면서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저 서로를 위로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감정이 얽혀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기 직전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눈이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요즘 내가 너무 무심했지?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장모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마음 다친 게 아닌지 그게 걱정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가볍게 모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겁이 난 것 같아.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너를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었어. 그 말은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장모님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와 위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잘 알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그날 이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되 선을 지키려는 두 사람의 침묵 속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균형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장모님 휴대폰에서 진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는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놀람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묻자 장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가 돌아온대. 처형이요? 갑자기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온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형은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다 보니 장모님과 깊이 붙어 살지 못한 만큼 이번 귀국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장모님을 다시 가까이에서 챙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은 곧 장모님이 제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서 처형을 만났습니다. 처형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확 풀렸죠. 엄마, 많이 야위셨네. 그래도 표정은 좋아 보여. 장모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 하지만 처형의 눈이 제 쪽으로 향할 때 묘하게 날 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를 마치고 차에 타자마자 처형이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부 집에 계신 거죠? 장모님이 응, 잠깐 신세 좀 지고 있었어. 라고 답하자 처형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형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호텔비도 아깝고 엄마도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그 말은 사실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장모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 이후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고 처형은 집안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처형이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좀 가벼워지신 것 같고. 장모님은 숟가락을 멈추고 애써 웃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잘 쉬어서 그렇지 뭐. 그러나 제 귀에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여기서 지낸 시간은 단순히 쉼이 아니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을 때 처형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부 솔직히 말해주세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동안 무리하게 일 시키거나 불편하게 한 거 없죠? 저는 놀라서 바로 답했습니다. 제가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많이 도움받았어요. 처형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모님이 제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나 지혜가 온 이상 우리 조심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떠나는 장모님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형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제부 엄마랑 같이 살 집 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할게요. 그 말은 곧 장모님과 제가 쌓아온 모든 순간들이 정리될 시간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처형이 이사 날짜를 말한 그날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이 도무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장모님과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표정이 굳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예전보다 더 얇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도,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도 자꾸만 마음이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히 차 한 잔을 나누던 중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밤 10시쯤 거실 불만 은은하게 켜놓고 장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사일런스 자체가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장모님이 부드럽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 참 고마웠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운 건 오히려 저였으니까요. 처음엔 너가 걱정돼서 왔던 거야. 장모님이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 보였고 딸을 떠나보내고 나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 장모님의 손이 가볍게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한테 위로받는 순간이 많았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했던 그 시간들,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가까워지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걸 지키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어.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장모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다시 살아야 해.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지은이도 너가 계속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작게 흔들리며 묻자 장모님은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럼, 넌 할 수 있어. 장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댄 건 필요했던 순간이었지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길로 가야 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가 정말 아들 같았어. 그리고 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다시 행복해지길 정말 바래.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고마웠어요, 장모님. 나도 고마웠어, 민준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말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감정과 모든 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로했고, 이제는 그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지만 동시에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어쩐지 더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서 조용히 상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일정한 리듬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아침 햇살 아래서 짐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옷 몇 벌, 사진 액자 하나. 생각보다 훨씬 적은 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일어났어? 장모님이 평소처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네요. 제가 대답하자 장모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런 건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과 다르게 장모님의 손동작은 느렸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한 번씩 멈춰서서 방안을 바라보고 소파나 식탁을 스쳐보며 짧은 숨을 고르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저 역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모든 순간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처형이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사 트럭 곧 도착한대. 처형의 밝은 목소리와 반대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짐을 옮기기 시작하자 집안은 금방 어수선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짐이 차곡차곡 트럭에 싣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상자를 가져오려던 장모님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장모님은 제게 손짓하며 베란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베란다에 서자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고마웠어.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정말 많이요. 장모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한테는 말 안 했지만 너랑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없이 서 있던 저에게 장모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 너대로 살아야 해. 장모님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새로운 집에서도 잘 지낼 거고 너는 다시 행복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가족 이상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지. 그걸로 충분해. 잠시 후 트럭 기사님이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자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건강해야 해. 정말로.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도요. 장모님은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모님이 타고 있는 트럭이
천천히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텅 빈 자리 속에는 따뜻한 추억과 고마움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제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익숙했던 냉장고의 반찬 정리 소리도, 장모님이 부엌에서 움직이던 작은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집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간이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장모님이 걸어 다니던 자리, 앉아 계시던 자리,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까지 어디 하나 익숙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내렸다가 다시 들고 내리고 그러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 그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퇴근하면 집에 곧장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괜히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지켜주고 떠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주최한 작은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행사 내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밝고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죠. 민준 씨는 은근히 사람 떠난 자리 잘 돌보는 타입 같아요. 그녀가 농담처럼 말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대화를 하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편안히 마주할 수 있게 된 건 장모님과 보낸 시간 덕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남겨준 건 단지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 먼저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지?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장모님도요?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응, 괜찮아. 너도 행복해야 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만나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길에서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창가에 서서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모님과 보냈던 시간들이 천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 그 시간이 절망을 버티게 해준 힘이 되어 이제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그 말이 방 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조차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부드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